시리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셔야. 일단 시리아 하면 이제 굉장히 저주받은 땅이죠, 현재. 아마 2차 대전에나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곳이 시리아거든요. 근데 내전하고 있고 뭔가 뭐 복잡하고 그리고 요즘 조금 조용한데 한때 IS가 또 이제 거점을 두고 여러 가지 활동을, 근데 그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좀 잔인한 활동이었고, 요런 게 있었다는 건데, 일단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뭐 예전에 청년시 아시죠? 거기 보면 비옥한 뭐 초승달제공원이 이 근처지 않습니까? 원래 좋은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전쟁터가 좀 돼가지고 한반도 이상의 지금 갈등 양상을 보여줬던 건데, 이제 한반도는 좀 얘기가 좀 달라졌으니까. 근데 보통 내전이라고 하면 보통 반군이 있고 그걸 진압하는 정부군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내전인데, 이게 시리아는 이 갈등이 굉장히 이 포토샵이나 이런 거 해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레이어라고 하죠.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복잡해요. 시리아처럼 이렇게, 왜 우리도 흔히 하는 말,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뭐 요충지 있어가지고 연락 고생했다라고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시리아 앞에서 말하기는 미안할 겁니다. 시리아처럼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인 집안은 보기 드물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동네가 제일 먼저 싸우는 게 뭡니까? 중동 하면은 이제 뭘로 싸워요? 종교 대립이에요, 종교 대립. 그러니까 무슨 파 싸우지 않습니까? 수니파, 시아파.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슬람에는 거의 90% 가까이가 수니파입니다. 수니파. 근데 파라는 게 뭐예요? 파. 그러니까 불교파, 기독교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같은 종교 안에 해석을 달리하면 파가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같은 거를 모시는데 그 모시는 방식이나 이제 그거를 수행하는 방식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원수가 됐는데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일단은 예전에 이제 무하마드라고 이제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하고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제 그 후계 구도 때문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걸 보고 이제 칼리프라고 합니다. 이제 칼리프가 누가 되느냐? 이건데, 이 바닥의 교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칼리프가, 수니파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들으면 되게 좀 공화정에 가까운,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칼리프가 돼야 된다. 이거고. 그리고 시아파는 뭐였냐면, 북한하고 백두혈통. 그러니까 신에 가까운 핏줄이 종교 지도자가 돼야지 무슨 대통령 뽑느냐. 그것도 사실 뭐 그럴싸하긴 해요. 이거는 종교니까. 종교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뭐 대립을 하다가 무하마드 이후에 한 3대까지 칼리프는 다 수니파가 돼요. 그냥 왜 수니파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점점 심해지더니 4대 칼리프 때, 그때는 이제 약간 시아파 쪽 사람이 칼리프가 됐는데, 그 사람이 가족하고 전부 암살당해요, 수니파한테.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 원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를 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큰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그런 상황이 됐고, 근데 인구는 대부분 수니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이제 이게 메카 아시죠? 검은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뭐 성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고 메디나 해가지고 주로 서쪽에 이슬람 성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니파가 이제 집권을 해가지고 시아파들은 이것들은 이제 이단하다 이거지. 원래 뭐 신천지 이런 거 아시잖아요. 신천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이거든요. 저처럼 무교인 사람은 뭐 신천지인지 무슨 천지인지 뭔 상관이야. 그렇잖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노다진가 신천지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 같은 데서 약간씩 다르면 서로 막 싸우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아예 남남이면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이 이단 놈들을 다 죽여버리든지 쫓아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사막 이쪽으로 되게 험한 데로 쫓아 보내요. 근데 그게 이제 예전이었는데 나중에 여기서 기름이 막 터집니다. 그 사우디 최고의 유전이 요 근처에 다 있거든요. 갔는데 사막이야. 근데 사막에서 먹을 게 없고 땅을 팠더니 갑자기 기름이 막 올라오는. 그래서 조금 웃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제주도에다 유배를 보냈는데 제주도가 갑자기 막 너무 잘 된 뭐 그런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고 시아파가 인구는 좀 작지만 시아파가 제일 많은 곳이 이란입니다.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이죠. 그래 이란하고 사우디가 그래서 이를 가는 거예요. 여기는 또 순이고 그리고 이라크는 아래쪽은 시아파가 많고요. 위쪽으로는 순위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 가만 보면 알자가 기름 나는 알자 여기 있다 쿠웨이트 걸프만 여기 다 여기가 진짜 중동 오브 중동이거든요. 쿠웨이트 이렇게 조만해도 여기 뭐 바레인, 카타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조그맣게 나온 건데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름이 그리고 기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름이 너무 쉽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70년대 개발한 유전에서 지금도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감가 상각은 끝난 지가 요 근처에 있는 유전은 원가가 4달러나 배럴당 4달러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사우디 전체가 27달러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최고입니다. 그리고 쿠웨이트, 이라크도 이쪽에 많아요. 그래서 쿠웨이트가 요 끝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자리 잘 잡았죠. 주유소에다가 자리 잡아가지고 그냥 꽂으면 터지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늘 갈등 관계입니다. 또 이집트 뭐 이런 동네 그러니까 뭐 시아파, 수니파 우리가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 되게 쉽습니다. 일단은 일단 이슬람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너무 옛날 같고 조금 좀 중세 같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자를 짐짝 취급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심심한 목을 친다든지 조금 골 때리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순위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가면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녀요? 저러다가 어디 부딪히지 싶을 정도로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예. 그런 데가 이제 순위. 예, 강성 순위고 여기 명동에 가면 이제 요즘 많이 오잖아요. 딱 보면은 아랍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고 다녀요? 네, 요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머플러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하는 얼굴을 내놓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시아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이 동네는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릴 게 없지 뭐 내놓을 일이 있으니. 지금 사우디는 이제 최초로 그 여자들이 혼자 운전할 수 있게 된 지가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사우디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아니죠. 왕조죠. 아직도 왕입니다. 근데 이란 어때요? 이란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다는 말은 선거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민주주의가 여기보다 발달했겠죠? 당연하게. 뭐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근데 여기는 또 대통령이 조금 힘이 좀 약해요. 종교 지도자도 짱입니다. 예전에 왜 교황하고 국왕하고 막 싸우고 했던 그런 그림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있는 게 어딥니까? 여기는 뭐 어때요 뭐. 그리고 사우디는 재미있는 게 우리가 조선 왕조 때는 이제 임금이 죽으면 이제 장자가 이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특이하게 뭐 세종처럼 뭐 장남이 아니라도 어떻게 되긴 되는데 여기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래 살아도 이제 아빠가 죽으면 내가 20년 해먹을 수 있는데 내가 둘째 아들이면 형이 나랑 2살 차이야.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형제에서 아들로 바꾼 게 MBS 빈살만이에요. 왜? 자기한테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형제로 가면 안 돼. 우리 그냥 아들로 갑시다. 해가지고 젊을 때 이미 짱 먹은 친구가 이제 롯데하고 비슷합니다. 아빠가 지금 치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걸 싹 바꿔가지고 이제 자기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세자라 그러죠. 빈살만 왕세자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가지고 자기 보고 욕하는 사람도 납치하고 죽이고 뭐 그런 골 때리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두 구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얼굴 까고 다닌다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아직도 그러고 다니냐고 뭐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뭐 이집트 이런 데도 다 아시다시피 다 순위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요 근처 빼고는 다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 뭐 레바논 이렇게 뭐 요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또 시아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면 무슨 파인지 모르겠는데 주로 여자들을 보면 대강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순위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왜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이제 칼리프로 올려야 되고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됐냐라면 이게 중동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1차 세계대전 뭐 전후로 해가지고 제국주의들이 막 들어와서 사방 세계가 막 식민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때 어떻게 해요? 동학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민족이 다시 우리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기도 다 이제 그때는 물론 석유를 보고 온 건 아닌데 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뭐 프랑스가 됐든 막 이렇게 막 쳐들어옵니다. 식민지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과거 페르시아 뭐 이런 게 좋았잖아. 옛날에 좋았잖아요. 이란이 페르시아 아닙니까? 영화 300 보면 이제 페르시아 이란이 아니고 뭐 외계인 같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페르시아 좋았잖아요. 뭐 오스만 투르크도 뭐 꽤 컸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 이런 운동이 일어날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종교가 조금 짙은 동네니까 그 원리 원칙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복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원리주의죠. 원리주의. 그러니까 꾸란이라고 그러죠. 거기 있는 대로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쿠란 있는 대로 살고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여자의 인권 이런 것들은 2000년 뭐 이렇게 전에 쓰여진 거니까 당연히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뭐 사람 취급을 못 좋게 말하면 반려견도 아니지 뭐. 뭐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거를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무하마드 이븐 압둘 알 와하브라고 와하브 운동이라고 있어. 와하브 운동. 와하브 운동이 예전에 그 순수한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독교가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가 십계명이 있나요? 있죠. 거짓말하다 걸리면 이제 처형인 거야. 요즘 세상에. 그럼 이제 살아있는 사람 거의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세상이 하도 하수상하고 이제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린을 하니까 과거로 돌아가자 이고 와하브가 돼서 그 와하브 운동으로 와하브 왕국이 막 건설돼요. 심지어 잘 된 거죠. 우리처럼 이제 일본한테 진압당한 게 아니라 심지어 잘 됐어요. 그게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갑니다. 근데 이게 왕국을 만드니까 IS와 비슷하게 다른 종교나 이런 것도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알라, 구란 이거니까 다른 것들은 우상숭배라고 다 없애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건 너무하다, 피곤하다 뭐 이렇게 돼서 그 좀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처를 옮겨서 가는데 거기가 다이아 지역인데요. 그때 이제 그 다이아를 지배하던 왕족이 그게 지금 무하마드 빈 사우드거든요. 그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족 혈통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우디 전초가 됐던 토호국이라고 하는데 와하브 왕국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쪽으로 조금 피신을 해서 그쪽에 있는 그 봉건 지주하고 딱 손이 맞은 거예요. 그 봉건 지주가 결국에는 나중에 사우디가 되니까 왕족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시대로 보면 이성계가 되는 거지. 쭉 내려오는 겁니다. 이성계 맞나? 어쨌든 그 태조 이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빈살만도 그 핏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우디의 모습을 만든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근데 이런 분위기로 만들었다 보니까 사우디는 아직도 굉장히 이제 원리원칙주의고 순위의 모습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사우디도 제법 크거든요. 제법 커서 나중에 이제 이게 통일이 되자마자 미국이 갑니다. 미국이 가서 항모를 가지고 가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을래? 아니면 그냥
나한테 나랑 친구가 될래 이건데 친구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이 동네에서 기름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기름을 달러로만 결제하면 내가 지금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그 중국의 그 진시황처럼 처음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뭐겠습니까? 또 쪼개질까 봐잖아요. 왜? 주변에 사막이라서 이건 성도 없어. 밀고 들어오면 답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디 산이라도 올라가가지고 돌이라도 떨어뜨리지. 여기 사막이잖아요. 도망가도 뭐 도망도 안 가죠. 모래라 가지고 뛰어봤자 한계. 그러니까 늘 걱정인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애가 어마어마한 걸 갖고 와가지고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쓰면은 지켜준대. 근데 얘가 근육이 장난이 아니야. 그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요. 먼 길 오셨는데 낙타고기 구워주고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페트로달러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기다렸던 거예요. 누가 하나 확실한 애가 나오면 걔랑 다이다이 깨자. 그게 편하죠. 아니, 20몇 명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잘 될 것 같네 해가지고 밀어줬는데 얘가 죽어버리면 또 다른 애 줄대야 되고 귀찮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애 될 때까지 멀리서 보다가 다 됐다 싶으면 이제 주섬주섬 애가 가가지고 내 칼 보여주고 칼하고 돈을 보여주는 어떤 거 할래? 그럼 당연히 형님 이렇게 처음 보지만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때 사우디가 순이지만 미국하고 또 이게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원래 순이면은 미국에 오면 목을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그거는 그거고 내가 살아야 돼. 왕이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이후로 사우디 얼마나 좋았어요. 사우디가 공격받았다 뭐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뭐 심지어는 요즘 어때요? 빈살만이 뭐 예를 들어 그 박근혜가 손석희를 죽였다. 뭐 그래도 다 봐주잖아. 다 봐주잖아. 그 빈살만이 그것 때문에 고생한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욕만 먹고 있으면 욕은 늘 먹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시진핑보다 더 대단한 친구죠. 시진핑도 그러려나? 뭐 아무튼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동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때부터 페트로달러가 나오고 중동은 어떻게 합니까? 요때 또 나오는 게 이제 컨테이너 이런 게 또 나오면서 이제 동북아시아가 뜨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구조가 만들어져. 미국은 돈 찍고 그 돈을 씁니다. 소비한다는 거죠. 좋게 말해서. 그 소비는 누구 걸 소비하죠? 일본, 독일, 한국 같은 수출 주도형 개발도상국. 열심히 만들어요. 그러면 찍은 돈으로 주면 물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재료가 있어야지. 받은 돈 가지고 여기를 갔더니 환전 안 해도 되네. 어차피 달러로 결제되니까. 달러 받았죠. 그 달러 들고 가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또 만들었더니 여기 또 사주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래서 이 삼각구도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삼각구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독일은 이제 뭐 굉장한 성진국이 됐고 일본도 뭐 만만치 않고 이렇게 되니까 물건들이 다 비싸지죠. 그러면 미국은 계속 돈을 찍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 놈들이 자꾸 돈 찍으니까 자꾸 돈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돈은 찍어야겠는데 물가를 잡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에 가면 13억의 거지가 있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기 가가지고 너 문화대혁명 한다고 되게 고생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뭐 그냥 달러로만 쓰면 우리 룰 단톡방에 들어오면 괜찮은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2001년에 WTO에 중국이 가입한 거잖아요. WTO 누가 주도 안 했습니까? 미국이 주도했잖아요. 중국이 미국이 만든 판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중국이 아무리 위안화를 쓴다 하더라도 국제 결제에 선다 달러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약간 까부니까 지금 이 문제 생겼던 거고. 그래서 일단 이 중동도 하나의 축입니다. 중요한 축이었어요. 그래도 원자재 시장에서 기름만한 게 아직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동은 이런 배경이 돼서 사우디가 이런 문제가 스토리가 있었구나 하는데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건 시리아니까 시리아는 어땠나? 시리아도 당연히 인구의 90% 가까이가 시아파입니다. 뭐 80몇 프로 된다 그래요. 아니 그 수니파예요, 수니파. 그리고 나머지 13% 정도가 이제 시아파도 있고 알라위파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아파 안에서도 이제 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아랍 친구인데 뭐 되게 그냥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가장 그 세속적인, 그러니까 순위가 제일 그 원칙주의고, 그리고
시아파 중에서도 제일 이제 쉽게 말해서 발랑 까진 애들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미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걔네 입장에서는 얘들은 까진 애들이야. 그러니까 세상하고 타협해 버렸다 이거지. 쿠란의 명령을 어겼다. 그럼 순위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걔네들은 변절자고 죽여. 얘네들은 늘 이 양반의 트럼프의 입버릇이 유어 파이어잖아요. 양반입니다. 얘는 죽어 마땅하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트럼프는 해고만 하지. 이 친구는 진짜 죽여요. 그래서 말라위족 같은 경우는 사우디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시리아에서도 직업을 못 구합니다. 직업을 못 구해요. 여자는 뭐 창녀 아니면 하녀. 남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군인. 그 외엔 다 범죄자밖에 없어요. 취직이 안 되니까. 딱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얘는 안 하잖아. 그럼 표시가 나거든요. 그럼 변절자, 쟤는 죽어마땅한 애인데 무슨 일자를 주겠습니까? 죽여도 솔직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데 그때 또 때마침 1차 대전 끝나고 프랑스가 시리아를 점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라위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저 순위 애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먹고 살 길은 없어요. 근데 때마침 나라가 날아가서 프랑스가 들어왔네. 네. 그러면 차라리 프랑스군에 입대를 하는 게 먹고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이 나라 군대 가봐야 뭐 하겠어.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그래서 프랑스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럼 프랑스는 갔더니 뭐 독립운동을 할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뭐 자원 입대를 하는 거야. 괜찮네. 이 친구들 뭐 우리하고 결이 맞구먼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하고 계속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알라위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를 한 종파가 거의 잡아먹습니다. 우리도 뭐 육군 사관학교가 뭐 다 하듯이 3, 4 이런 거 좀 우습게 보는 거 없어. 그거보다 더 한 거죠. 거기는 우리는 학교가 다른 거지. 여기 민족이나 종교가 달라버리잖아요. 근데 장군들의 7, 8명이 말라위로 다 채워졌습니다. 민간인을 장군으로 못 꽂으니까. 그런데 44년에 독립을 해요. 프랑스부터 독립을 하는데 44년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프랑스 본토 박살나가지고 이제 뭐 히틀러를 잡니 많이 하고 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막까지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갈게 그동안 고마웠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46년에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그랬잖아요. 약간 일본이 우리가 밀어낸 게 아니라 미국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밀려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친일파가 갑자기 또 돌변해가지고 이제 뭐 사회주의자를 때려잡고 뭐 이런 컨셉을 좀 바꾸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뭐 사회주의 이런 건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이집트하고 연합 국가를 하나 만들어. 우리 아랍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순위가 둘 다 많아서 하긴 했는데 이제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갈등이 심해지니까 그냥 70년에 그냥 거의 깨지다시피 해요. 그래서 나라가 다시 이제 쪼개졌는데 그러면 보통 혼란기에는 열의 9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집권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시리아 총리 누굽니까? 바샤르죠. 바샤르의 아빠입니다. 하페즈 알 아사드인데 이 양반 당연히 아까 군부는 누구라고요? 알라위죠. 알라위파입니다. 그래서 왜 일반 국민들은 순위파가 더 많지만 군바리들은 대부분 우리 편이니까 그냥 일단 집권을 해요. 그리고 초반에 집권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는 순위도 뭐도 차별하지 않겠다. 원래 처음에는 다 좋게 하잖아요. 박정희도 초반 때는 나중보다는 좀 훨씬 나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전폭적인 지지가 나오는데 아무리 그래도 인구가 90%가 우리랑 다르고 순위하고 알라위는 계속 관계가 안 좋은데 정권 유지가 게다가 합리적 정권도 아니고 쿠데타 정부잖아. 그러면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포 정치하는 거죠. 점점. 그리고 30년을 합니다. 그래도 30년간 잘 이끌었어요. 그래도 잘 이끌었다고 하면 시리아 사람들이 되게 열받을 겁니다.
그 말은 일본이 우리를 잘 이끌었다고 똑같은 말일까? 어쨌든 독재자니까요. 근데 2000년에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심장마비가 올 때 재빨리 후임자는 아들하고 죽었어요. 말 안 하고 죽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시아파 쪽하고 알라위는 시아파라고 했죠. 시아파는 혈통 중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 유학가에 있었어요. 그 안과 의사 되려고 막 이렇게 의대 다니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것도 조금 웃기죠. 그래서 지금 바샤르가 되고 있는데 바샤르가 한 지도 지금 이제 19년 차입니다. 2000년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지금 이제 거의 50년을 해먹고 있는 건데 문제는 아빠도 쿠데타, 아들은 뭐 안경 닦다가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됐으니까 이 양반은 뭐겠습니까? 바샤르는 아빠보다 더 기반이 없죠. 아빠는 그래도 군부라도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날라왔잖아. 아빠 친구들도 내 친구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해지죠, 핍박이. 그래서 이때는 아예 사복 비밀 경찰들을 전국에 풉니다. 그래서 이제 반정부 활동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잡아들여가지고 우리 그 남영동을 만든 거지. 그 시리아의 고문은 이제 유명합니다. 뭐 중동이 좀 워낙에 좀 잔인한 동네긴 한데 뭐 거기는 뭐 무식해요, 그냥 우리나라 긴급 그 조치가 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법 경찰이 돌아다니다가 바샤르 가면 갑자기 다음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3, 4일 후에 목 없는 시체로 발견되고 뭐 그런 식입니다. 물론 언론도 얘기 못 하죠. 언론도 얘기하면 같이 날아갈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오다가 201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2010년 하면 참 재미있는 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2차 양적 완화가 천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서 그때는 별로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진짜 물가가 올랐던 건 2010년, 2011년이거든요. 왜? 2차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양적 완화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돈 가치가 떨어지겠네?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겠군.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다 터져요. 후쿠시마 그때 터지고. 네. 그래서 물가, 우리 아시잖아요. 그때 9시 뉴스 보면은 꼭지가 27개 중에 17개 물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국무총리가 주유소에 나와가지고 기름 넣는 게 뉴스에 나오고 그때 MB였죠. MB가 유명한 발언합니다.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는 건 주유소 묘한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국제 유가가 올라간 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 거를 정유사한테 뒤집어 씌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그때 프랜차이즈도 아닌 프랜차이즈 꿈꾸고 창업을 했다가 쫄딱 망한 게 그때입니다. 그 테이크아웃 파전을 시작을 했거든요. 말렸어야 되는데 말릴 시간 안 줬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 우리가 훔쳐갈까봐 개업 며칠 전까지 자기 함구하고 있다가 테이크아웃 파전이라니 이렇게 파전을 길 가면서 뜯어 먹으라고? 그리고 막걸리를 팔려고 했다가 수급 문제로 막걸리도 안 팔아요. 그럼 뭘 먹으라는 건. 근데 더 슬픈 게 뭐냐면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테이크아웃이다 보니까 배달 전문, 그때는 뭐 배달통도 없던 배민도 없던 시절인데 배달하면 피자 배달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피자 배달하면 이제 저기 보온 그게 있잖아요. 근데 피자는 두꺼워요. 그리고 도우도 제법 두껍고 치즈 자체가 그래도 조금 오래 열기를 품고 있잖아요. 근데 파전은 얇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식어요. 그러니까 파전을 생각해보면 집에서 굽는 파전을 그 피자 박스에 넣어가지고 배달한다 해요. 저 1분 30초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다 식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근데 파전이니까 비싸게 못 받아요. 한 3,000원 정도 받았거든요. 참고로 그 박스가 3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맛은 있었냐? 친구였으니까 가면 공짜로 주는데 옆에 분식집에 먹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왜냐면 진짜 엄마가 해주는 맛인 거 있잖아요.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가 해주는 돈 주고 사 먹을 게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그런 거였는데 그때 더 힘들었던 게 그때 물가 오를 때 기름만 올랐는데 백색 가루도 다 올라. 밀가루, 설탕 이런 거 엄청 올라가지고 특히 치즈도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불쌍한 게 제 친구였고 제 친구는 그래서 바로 망했고요.
오구 쌀피자도 그때 뭐 망해 가네 마네였습니다. 위아래로 다 올랐잖아요. 치즈 올라, 밀가루 올라, 뭐 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랍 쪽은 어땠냐면 당연히 식료품 값이 올라가면 제가 진짜 자주 하는 얘기인데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가 돼요. 그냥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냥 밥이라도 먹고 사는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제는 이제 밥도 못 먹을 것 같으면 이제 참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분노가 쌓여 있다가 그 유명한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죠. 왜 그 과일 그 행상하다가 그 구청 단속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리어카를 뺏겼는데 안 돌려주니까 이제 그 앞에서 분신자살을 했는데 그게 이제 트위터하고 페북을 타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이 영상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대로 있다간 굶어 죽을, 물론 이때는 우리나라 촛불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목숨 내놓고 나오는 거거든요. 독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라크에서 먼저 시작했잖아요. 무바라크도 40년 동안 해먹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 굶어 죽을 거니까 이제 분노가 나와서 이제 그 유명한 중동의 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동이 쫙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도 엄청 좁니다. 그래서 중국의 바이두에서는 아직도 천안문 사태 당연히 검색 안 되고요. 자수민도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수민 차가 판매가 안 된 적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이 안 되니까. 그게 차라리 그 청년이 자수민이 아니고 보이였으면 어쩔 뻔했냐. 보이차도 망할 뻔했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중국도 똑같은 거예요. 양극화 심하지만 식료품이 싸니까 밥은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밥도 못 먹으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니까. 근데 중동은 그냥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뉴스가 늘 이런 화면만 나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한 7년, 8년 전이네요. 그랬는데 그럼 시리아는 가만히 있었을까? 물론 언론 통제 겁나 빡시게 하죠. 그래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다 뭐 페북 같은 거 다 돌아다녀요. 이때도 그 페이스북 보고 막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나오지 않아요. 막말로 솔직히 얘기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페북하고 트위터 있었으면 그렇게 됐을까? 바로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시리아도 이제 긴장을 바짝 하는 거죠. 이거 번지면 초기 진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바짝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애들은 왜 어른들 하는 말을 막 따라하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리아 어디에서 그냥 어른들은 이제 뭐 옆 동네가 또 어떻게 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뭐 프리 시리아 뭐 이렇게 구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도 87 할 때 뭐 호헌 철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유명한 구호가 있는데 그걸 애들이 들어가지고 그 벽에다가 낙서를 해놔요. 그래서 비밀 경찰이 그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샤르 개새끼 뭐 이렇게 쳤다고 쳐요. 근데 그걸 이제 비밀 경찰이 봤는데 딱 봐도 이거는 애들 낙서 같아가지고 알아보니까 진짜 애들이 썼어요. 그럼 묻고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이 무슨 뭘 하겠어요. 근데 이제 죽자고 달려든 거예요. 애들을 열 몇 명을 체포합니다. 초등학생을.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항림 사건 비슷하게 갑자기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체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경찰서에 뛰어가가지고 아무리 정보가 무섭다지만 내 자식이 지금 잡혀가 있다는데 그래서 구속이 아니래. 석방하라고 이렇게 계속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애들이 뭘 안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낙서 하나 한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뭔 체포냐라고 했는데 그걸 또 때려잡아요. 거기서 그날 바로 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지나가지고 13살짜리 아이 시체가 발견되는데 일단 딱 봐도 고문으로 죽은 거예요. 왜? 팔다리가 다 잘려 있었거든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페이스북이었다면 시리아는 유튜브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유튜브에 나중에는 지워지죠. 잔인하니까. 근데 지워지기 전에 88만 명의 시리아에서 조회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링크 보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빡 떠오른 겁니다. 이거는 뭐 애들까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봉기가 일어나니까 반정부 봉기가 일어나니까 이때까지 탄탄하게 탱탱하게 지금 어떻게든 되어 있던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아서 7년 동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러면 지금 9년째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래픽을 뭐 JTBC가 좀 했길래 좀 따왔는데요. 지금 시리아를 놓고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JTBC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통 언론에서는 이제 미국이 보통 정부군을 지원할 것 같은데 이제 반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이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군은 이제 알라위파가 무슨 파라고요? 시아파죠. 시아파의 짱이 누구예요? 이란이죠. 이란. 그래서 이란이 지금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순위보다는 자기가 도와줘가지고 정부군이 하면 크림반도에 내려오기가 좋겠죠. 러시아의 대야망 뭡니까? 얼지 않는 한국. 물론 크림만 해도 안 얼지만 여기까지 나오면 크림은 또 이게 좁은 데로 나와야 되니까. 시리아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스라엘이나 사우디나 이런 데다가 입김 불끈어 넣기가 굉장히 좋고 미국의 입김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딱 붙어가지고 정부군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복잡하다는 건데 여기에 더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반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아사드가 싫은 놈 다 모여거든요. 원래 얘네들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손발이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군에는 IS도 반군이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 IS 격퇴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반군을 지원을 하는데 반군을 격퇴한다? 일단 여기서부터 스텝이 좀 꼬이죠. 피아 식별이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정부군을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이 도와주니까 제일 먼저 뛰어든 게 누구였습니까? 야, 거기는 순위의 나라인데 어쩌다가 시아파가 잡아가지고 이 기회에 순위의 나라를 잡아먹어 라고 사우디가 뛰어들어서 당연히 반군을 지원하죠. 그리고 여기는 뭐겠습니까? 터키가 있어요. 터키하고 이 인근에 1,300만 명의 크루드족이 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더 많아요. 예전에 이스라엘 없던 시절에 유대인이 한 600만, 아니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2,000명 가까이 뭐 떠돌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나라가 있으니까 현재 민족 중에 나라가 없는 민족 중에 제일 인구 많은 게 크루드족입니다. 그래서 크루드족은 숙명이 뭐겠습니까? 내 나라 찾는 거죠. 근데 지금 다 땅 주인이 있는데 어디서 자리를 만들겠어? 그렇다고 또 그린란드 이런 데 갈 수 없고. 그러면 여기서 전쟁이 났으니 확실히 한 곳을 밀어주고 한 곳 떼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쿠르드가 누구를 격퇴를 해야 이 땅을 내달 하기 좋겠어요. 정부군 땅을 달라고 하면 미쳤냐라고 할 거고, 이 IS란 또라이가 있어. 얘 나라도 아닌데 나라라고 우겨가지고 하고 있잖아. 얘를 조지면 어차피 IS에 뺏긴 땅 우리한테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쿠르드는 IS를 격퇴하려고 목숨을 겁니다. 실제로 엄청 열심히 싸워요. 그래서 미국이 되게 좋아합니다. 야, 이거면 미국은 그냥 하는 건데 얘네들은 자기 땅이 걸린 문제니까 무슨 걸 할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쿠르드가 사이가 친해요. 그러면 터키가 쿠르드를 이참에 없애야겠다. 이 난리통에 대를 다 죽여버려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터키의 절반 이상이 살아요. 터키 남부 쪽에. 그래서 걔네들은 심심하면 독립하겠다고 하거든요. 평소 때 터키가 나가서 진압을 하면 피곤하니까 전쟁통에 가가지고 그냥 몰래 다 죽여버리면 이 기회에 그냥 고민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터키가 쿠르드를 졸라게 핍박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쿠르드를 야, 뭐 나랑 같이 싸워야 되는데 왜 이 지랄이야? 라고 하면 터키가 열받죠. 그럼 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러시아랑 붙어버릴게요. 이렇게 되면 그것도 좀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미국은 IS를 격퇴할 때 쿠르드랑 있다가 쿠르드가 터키 할 때 또 모른 척 해야 되고 뭐 약간 그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피하 식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하 식별이. 그리고
정부군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사드가 있는데 순위파도 있고 소수 종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소수 종파들은 아사드가 예쁜 건 아닌데 그래도 순위파 때보다는 낫지. 차라리 아사드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종파들이 또 있어요. 우리 마치 박근혜 때 MB 성군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그런 느낌으로 아사드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순위가 잡으면 우리는 그냥 다 죽는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정부군에 붙습니다. 그래도 얘가 없어지면 답이 없고. 왜? 이라크 때 이라크에 시아파가 많은데 후세인이 순위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잡힌 데가 그 이라크에서 순위파가 가장 많이 사는 그 뭐 삼각 지역이 있어요. 순위 트라이앵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후세인이 미국에 날아가니까 나라가 개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라이라도 꽉 잡아주는 애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없어지니까 순위는 순위대로 시한 시하대로 또 저것끼리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더 싫으니까 차라리 하던 놈들이 계속해 라고 또 정부군에 붙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반군으로 간 애들도 있고 정부군에 붙은 애들도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이 생긴 이슬람인데 예. 와 돌아버리겠는 거지. 또 사막이라 가지고 구분도 더 한대요. 뭐 폭격을 해도 뭐 폭격만 하면 병원이었고 뭐 욕은 욕대로 먹고 말이죠. 와 이거 뭐 미치겠는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래 순위가 더 과격하긴 한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라고 들어보셨죠? 헤즈볼라가 이제 이 바닥에선 전통이 있는 무장 단체잖아요. 그게 시아파의 그 과격 단체입니다. 거기랑 오래 싸웠기 때문에 차라리 순위가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 때문이라도 가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반군을 지원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순위가 이게 너무 없어지면 이스라엘이 붙어 있잖아요. 이란은 그래도 좀 떨어 있으니까 날라오면 뭐 돔이라고 해가지고 격추도 되는데 이 동네는 담 넘어가지고 던지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는 시야가 되면 이란이나 이런 애들이 헤즈볼라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넘어오면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뭐 멕시코 장벽 세울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하던 대로 갑시다. 아니면 바뀔 거면 순위로 바뀌어야지. 근데 내가 가면 전쟁이야. 그렇죠?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가면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이 가서 반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순위 중에 더 또라이 순위가 막 사람 태워 죽이고 이러니까 또 IS를 또 때려잡아야 될 것 같아서 또 국제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또 거기서 또 미국이 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S 때려야 되고 때렸더니 또 얘기들끼리 싸우고 아무튼 뭐 이거는 끝나지 않는 게임이에요. 원래 내전이 정부군하고 반군이 있으면 미국이 딱 보고 어떤 쪽이가 됐든 한쪽 밀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밀어줄 수가 없어요. 이게 실타래가 너무 꼬여가지고 이런 건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자를 겁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오바마는 어떻게 합니까? 뭐 대놓고 뭐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 오바마 8년 동안은 늘 이 상태였습니다. 미군이 더 들어가서 확실하게 조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 빠져가지고 뭐 그냥 알아서 해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 전쟁은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오바마는 점잖게 8년 동안 점잖게 아무 일도 안 했고 뭐 트럼프는 1년 동안 미친 척해서 뭐 일을 많이 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오바마는 결국 전략적 인내라고 했잖아요. 우리 북한도 그게 뭐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지 뭐. 이게 해결이 안 돼.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됐어요. 이거 시리아 문제는 이거 북한은 간단해. 시리아에 비하면 북한은 문제도 아닙니다. 가가지고 김정은하고 밥 한 끼 먹고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결심하면 되죠. 너 그 비핵화 확실히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제재 풀어줄게. 근데 지금 둘 중 한 명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정은이가 트럼프 형님 믿고 내가 비핵화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야, 내가 대인배로서 먼저 풀어줄 테니까 확실히 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되면 되는 문제예요. 지금 중국도 지금 시진핑하고 그 김정은 만났죠. 열차 타고 와가지고 심지어 생일날 갔습니다. 김정은 생일이었죠.
보통 생일날에 초대를 해야지 자기가 가는 거는 물론 근데 왔으니까 뭐 4시간 동안 뭐 초고급 뷔페도 돌려주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요. 4일을 있었는데 시진핑하고는 50분밖에 안 있었어요. 그럼 뭐하러 4일을 갑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북한은 시리아에 비해서 문제도 아니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왜? 뭐 중국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김정은이 온다고 한 거를 막지도 못해요. 심지어 생일이라는데. 근데 와가지고 뭐 2박 3일 내내 붙어 다니면서 뭐 완전히 뭐 의형제 뭐 동원결의를 하면 트럼프가 짜증낼 거 아닙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도 챙겨야 되지만 트럼프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를 너무 감싸고 돌면 트럼프가 또 짱돌 날리면 어떡할 거야. 근데 왔는데 면은 세워줘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좋은 걸 풀어주고 만났는데 그냥 그래 뭐 요즘 뭐 좋아 보이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한 40분 50분 얘기하다가 자기는 싹 빠지고 그래도 왔는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경제 시찰을 한다고 유한청 신문 공장 가서 구경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중국은 일단 자기 일이 급해서 받아만 주는 거고 김정은은 그래도 나랑 중국하고 안 끝났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근데 그게 다니까 실제 둘이 할 얘기는 없어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김정은하고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할 얘기는 별로 없어요. 결론은 다 트럼프랑 할 얘기거든. 둘 다 그렇잖아요. 둘이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도가 안 나와요. 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냥 가서 아직도 친하다. 요게 단 겁니다. 요게 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시리아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심을 하려면 자 그럼 아사드고 뭐고 싹 수리하겠다 그냥. 그러면 베트남전 될 수 있어요. 해결 안 되거든요. 이거 다 죽여야 돼 그냥. 그리고 얘네들 죽이면 또 얘네들도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일이 걷잡을 수 없게 커져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바마는 그냥 일단 버티기. 근데 이란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 걔네들은 복잡할 게 없으니까.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아사드 세워가지고 우리가 한 건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옛날 거라서 그런데 IS게 거의 점령이 돼서 70% 정도가 정부군이 점령을 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30%밖에 안 남았는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보니까 북한은 뭐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으면 될 것 같고 시리아를 보니까 마음을 크게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야 이거는 뭐 그리고 이거 해결된다고 해서 자기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북한은 해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의 핵 위협을 제거했다라고 하면 시리아 이거는 이미 10년을 전쟁을 했고 또 이거 하면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얼마나 죽을지도 모르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럼 트럼프는 이제 계산기 뚜려보는 거죠. 자 해결하려면 졸라 돈 많이 들고 그리고 답도 안 나와요.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가자. 뭐 고민도 안 해. 딱 계산해 보니까 견적이 안 나오거든. 견적이 안 나오니까 야 이건 돈만 깨지고 답도 안 나오는데 그냥 그만두자 했더니 매티스가 안 된다고 계속. 왜? 동맹 때문에 가야 돼요. 미국이 뭐 시리아에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 뭐 시아로 넘어가도 순위로 넘어가도 뭔 상관이에요. 순위로 넘어가도 뭐 사우디는 순위 아니야? 괜찮잖아요. 오히려 시아가 되는 게 이란이 시아잖아요. 웃기는 꼴이 되니까 그냥 빼면 되는데 이스라엘이나 각종 이권을 생각하는 게 이제 그 미국 주류니까 거기서 빼면 안 된다니까 왜 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 그게 돈이 되냐?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돈을 누가 대신 내줄 거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짓을 왜 하냐? 싸우다가 이제 매티스가 이제 답 없네.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돼. 뭐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대통령도 열받아가지고 2월이면 그만둘 사람을 굳이 자르잖아요. 실업급여를 주고 싶었나 봐. 인도적인 차원이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시리아는 뭐 국제경찰 이런 게 아니라 트럼프 특유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돈만 깨지고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둘이서 싸우다가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깜빡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문이라도 가서 좀 바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까먹고 그냥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시리아 철수한다 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뒤늦게 전화가 난리 나요. 형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트럼프도 들어보니까 조금 자기가 좀 싸하거든요. 내가 열받아서 던졌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철수한다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말 바꾸고 철수는 할 건 지금 마지막 버전이 뭡니까? 철수는 할 건데 그 시기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건 뭐예요? 철수를 서기 3,000년에 하겠다면 어떡할까요? 2,600년에 하지 뭐. 너무 멀잖아요. 오늘도 시간 걸려. 라고 하면 이게 철수야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럼프는 일단 질렀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뒤로 빠지는 건데요. 근데 내일 당장 방 뺄 것 같이 그러더니 왜 이렇게 말을 바꾸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하다 보면 뭔가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소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막 거기서 말실수를 합니다. 아니 우리 코로드 그 친구들이 우리랑 IF 격퇴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기친들을 지켜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미군이 좀 천천히 빼야겠다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터키가 미치는 거죠. 누구를 도와준다고 지금 누구 지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아저씨 존 볼턴이 표정이 헉 하는 거 있잖아요. 말실수를 하셨네. 이렇게 돼서 지금 터키가 갑자기 그때부터 크루드족이 IS를 싸웠다 격퇴했다는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또 빽빽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존 볼턴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터키로 바로 날아가요. 근데 에르도안이 안 만나줍니다. 열 빡친 거죠. 그러면 또 트럼프가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사람 보냈는데 안 만나줬다고 하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재밌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언제는 터키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존 볼턴이 그냥 왔다고 하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터키가 크루드족을 건드리면 경제적으로 파탄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열받는 대로 막 내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인데 그래서 지금 시리아는 이건 철수하기도 그렇고 그냥 트럼프 특유의 해프닝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 철수하더라도 국가경찰, 국제경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트럼프의 판단입니다. 저는 국가전략 수정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트럼프도 얘기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불사르고 있지만 발도 분명히 뺐고 이라크까지 또 날아가고 진정시키고 하는 거 보면 진짜는 아닐 거다. 그렇게 돼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진짜 어떻게 해결되냐 시리아 이거는 진짜 어찌 보면 차라리 미군이 빠져가지고 정부군이 다 해서 옛날로 돌아가면 근데 옛날로 돌아가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때 반군 활동했던 사람 다 색출해가 죽여버리겠다고 또 우리 예전에 6.25 때처럼 또 그렇게 또 피바다가 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리아는 정말 저주받은 땅이 돼버렸어요. 진짜 저주받았고 이건 해결 방법이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지금 현대사 중에 제일 골 때리는 동네가 저기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저기는 잘 돼도 개발 이런 것도 좀 쉽지 않고 그 바로 옆 동네 레바논 이런 데도 거긴 또 시야가 좀 잡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고속도로 타고 가면 목숨 내놓고 가야 됩니다. 그냥 총기 사고로 그냥 죽는 게 너무나 일상적이라 그냥 사람 죽는 게 우리 그냥 접촉 사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되고 이게 유명한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사진 기자가 아이들이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취재를 하느라고 아이 사진을 찍으니까 카메라가 총인 줄 알고 항복하겠다고 손 들고 있는 거잖아. 아이가. 이 사진이 로이터에 나오면서 지금 시리아가 이 상태다. 지금 애들이 뭘 알겠냐. 카메라 같은 기계만 보이면 자기를 하면 이제 쏘는 줄 알고 그래서 유니세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애들이 트라우마가 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애들 심리 치료할 때 그림 치료 같은 거 하죠. 집을 그려봐 이러면 집을 그렸는데 심리에 따라서 그래서 마음이 다치나 아니면 창문을 좀 작게 그린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보면 전부 다 우리는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어떻게 그립니까? 예, 뼈다귀만 일단 그려놓고 엄마는 머리 이렇게 좀 길게 뭐 이렇게 대강 이렇게 특징만 살려서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피를 이렇게 그립니다. 예, 늘 폭격이나 총격에 피 튀기는 거 많이 봐가지고 그 실제 그 홈페이지에 올라왔거든요. 그거 보기 좀 충격이에요. 애들이 그냥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이 총 맞아가지고 내장 터지는 걸 그리고 있어. 그리고 무덤덤하게 얘기해요. 그 유명한 사진이 또 애가 폭격을 받아가지고 피가 다 터졌는데도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왜? 울어봐야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아는 거. 그 정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이거는 진짜 유엔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나 좀 해결을 좀 하지. 참. 박기문 아니었어요? 네, 박기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투명인간이라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된 거고. 일단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 뭐 시리아에는 좀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고, 자, 5분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